안녕하세요, 썬돌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뜯어볼게요. 짠, 책 한 권, 두 권, 세 권, 그리고 굿즈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얘부터 한번 볼까요? 닥터 노아 웨이브 칫솔. 이게 나무 칫솔이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진 대나무 칫솔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산 3권의 책 중에 한 책과 관련된 그런 굿즈인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된 칫솔이 되게 궁금하던 차에 1,500원을 주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칫솔을 이렇게 자주 바꿔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무 칫솔은 어떤가. 물론 이것도 계속 버려져야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칫솔과 관련된 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관련된 책이고요. 이 책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라는 이 소설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두 권이 같은 저자의 책인데요. 둘 다 민음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왠지 빨간색으로 통일감을 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제가 환경과 관련된 좀 책을 읽고 싶어서 친구한테 이제 추천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이 책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조너선 사프란 포어라는 사람한테 이미 신뢰를 한번 얻었기 때문에 이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고요. 일단 제목이 임팩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날씨다 라는 이 문장도 임팩트가 있고, 이게 저는 부제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 이 말이 뭔가 어떻게 아침 식사로 지구를 구한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제라서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아침 식사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게 무슨 방법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뒤에 있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읽어보면, 해수면 상승, 녹아가는 빙산, 초강력 태풍, 지구가 처한 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도대체 왜 멀게 느껴질까? 이 에세이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상식들을 알면서도 수행하지 못하는 심리와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되짚어본다.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해야 환경을 위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행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이 우리가 날씨다라는 기후변화 관련된 이 에세이 말고도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은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육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도 쓰지만 이렇게 환경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작가인 것 같네요. 이제 이 소설도 배경이 그 9.11 테러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에세이라서 되게 결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글로 표현해내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책으로 출간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로 보여지네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책인데 처음에는 제목이 조금 무서운 듯한 느낌의 제목인데다가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 장기 이식과 관련된 책이다, 이야기다 해가지고 제가 좀 겁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편이라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 책은 안 읽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일단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 추천사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뒤에도 추천사들이 꽤 많이 적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 게이츠의 추천사는 내가 책을 추천하면서 시적이라는 말을 써보는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놀라운 책. 이번 여름의 필독서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단숨에 다 읽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이야기. 하나의 죽음, 그리고 하나의 소생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자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리고 가디언에서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작품은 읽어보지 못했다. 이건 너무 거짓말 같지 않아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작품 읽어보지 못했다고? 제가 읽었던 추천사가 지금 여기 없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문장 자체가 사실 너무 멋있어서 친구한테 보낸 게 있어가지고 어떤 작가분이 이렇게 추천사를 쓰신 것 같아요. 완벽한 소설이다. 이 문장들은 실력이 출중한 수술 집도의 손에 쥐어진 메스만큼이나 정교하고 정확하다. 이 짧고 강한 절단면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은 비탄에 가득하면서도 눈부신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 추천사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멋들어진 추천사를 써준 건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했고 여기 이제 책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어느 날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뇌사 판정을 받게 된 19살 청년 시몽 랭브르의 심장 이식 과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24시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뇌사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마주한 시몽의 부모는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들의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장기 기증이라는 강렬하고도 복잡 미묘한 소재를 통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 죽음에 대한 윤리와해도, 생명의 의미 등 접근하기 어려운 진지한 주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며 성찰해낸 작품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30여 개국의 이 작품의 판권이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인간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죽음,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 직면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진짜 가까이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아들의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기증한다는 건 사실 뇌사 판정이면 그러니까 제3자들은 그냥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모라면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심장이 뛰고 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죽었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심장을 기증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아들의 어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상상하기도 좀 버거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설로 구성을 했을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책도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게 된 책이고요. 뭔가 어린이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발을 담그고 헤엄쳐야 될 세계들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라는 세계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막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소재이긴 한데, 친구 덕분에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인 김소영님은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독서 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전에도 어린이 책 읽는 법이라는 책과 말하기 독서법이라는 책을 내셨었네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과 가까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한테 독서 지도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내려간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뒤에도 이제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 윤가은 영화감독님의 추천사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단지 유년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작은 감각들이 무뎌지고 퇴화한 어른으로서 어린이의 세계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의 키에 맞추어 세상을 보고 어린이의 보폭에 맞추어 걷고 뛰면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세 권 중에 이 2권의 책은 그 책 소개를 읽고 뭔가 책의 내용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사실 이 책은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나 소재는 아니지만 내가 몰랐던 어떤 시선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뜰 수도 있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그냥 그런 기대로 산 책이어서, 이 책은 읽고 제 동생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동생은 어린이라는 세계가 완전 가까이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얼른 읽고 동생한테 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2월 달에 새롭게 구매한 책 3권, 소설 1권, 그리고 환경 에세이, 그리고 이건 어린이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세이 2권, 소설 1권을 이렇게 구입을 했고 언박싱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책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